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옳지 않은 것 찾아라. 예. 이행강제금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2번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요거는 이제 특례가 있죠. 이행강제금에 관한 단서 조항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자, 옳습니다. 그다음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라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야 됩니다.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신정명령 받은 자가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즉시 중지해야 돼요. 즉시 중지해야 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라는 뜻이지 이미 부과된 것을 중지하라는 뜻은 아니다. 4번이 틀린 것이죠. 자, 5번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간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천합 처분예에 따라서 강제징수 들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비교적 쉽게 낸 겁니다. 4번, 5번. 자, 그다음 30번 문제입니다. 건축법에서의 네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신청은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신청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사전 결정이 나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허가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물론 2년 이내 건축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지 않으면 사전 결정 신청은 효력 상실이 되는데 어쨌든 허가 여부를 미리 판단해 보는 겁니다. 사전 결정.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 대상물이죠. 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사전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검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에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옳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사전결정 통지 받은 경우에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된다.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결정 통지 받게 되면 사전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또 그 이외에도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그다음 하천 점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까지 난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도로 점용 허가 이게 이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개발행 허가 따로 받아야 된다가 틀렸죠. 허가 난 것으로 봅니다. 예, 따로 받아야 된다가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린 겁니다. 우리 기본 사안에 다 있는 것이고 기본 법 조문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꼼꼼히. 사전결정 신청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입니다. 2년 이내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은 사전결정 효력 상실됩니다. 실효 조항이죠. 예.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31번 문제입니다. 건축법률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려면 허가 대상인 것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하려면 허가받아야 되고요.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내려올 때는 신고만 하면 되고 같은 군 안에서 바꾸는 경우는 변경 기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재 변경만 하면 돼요. 같은 군 안에서 하위군에서 상위군 허가 대상이고요.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오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상위군이고 무엇이 하위군인가? 이건 이제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받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그다음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시설군, 그다음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그다음 근린생활시설군, 자, 그다음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이 기타 시설군이 동물식물 관련 시설군입니다. 동물식물 관련 시설군. 자,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허가 대상이고요. 내려오면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허가 대상인 거 찾아라 이 뜻이죠. 해서 숙박시설에서 위락시설로 가게 되면 이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입니다. 반면에 위락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입니다. 위락시설. 자, 그러니까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바꾸는 거니까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 문화집회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바꾼다. 문화집회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바꾼다는 것은 4번 항목에서 6번 항목 내려오니까 이건 신고사유입니다.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입니다. 판매시설 영업시설군인데 이것이 관광휴게시설로 가게 된다면 관광휴게시설은 문화집회시설이에요. 관광휴게시설. 자, 그러면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로 가게 되면 상위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허가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의료시설은 교육복지시설군입니다. 교육복지시설군이 의료시설이 교육복지시설입니다. 여기서 장례식장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산업 등 시설군입니다. 장례식장은 자, 이렇게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운동시설은 영업시설에 해당합니다. 운동시설은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데, 자, 이것이 수련시설로 바뀐다. 이 수련시설은 교육복지시설군입니다. 수련시설은 교육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시설군이 교육복지시설군으로 바뀌게 된다면 신고사유입니다.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시설을 장례식장으로 바꾸는 것, 판매시설을 관광휴게시설로 바꾸는 것, 숙박시설을 위락시설로 바꾸는 것이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답이 됩니다. 자, 이건 좀 까다로울 수 있죠. 다 외우지 않으면 못 풀 수 있죠. 가끔 출제를 했었습니다. 이 영역은. 그러나 시험치기 임박해서라도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용어 옳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뭐 용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용어는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이전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여가 아니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해체하여 하니까 틀린 겁니다. 건축물의 피난 계단을 정설하는 것은 정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축이라 하는 것은 연면적, 건축 면적, 청수, 높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 피난 계단은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3번.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는 경우에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서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 아니고 재축입니다. 재축. 개축은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이 개축이고요. 지금 현재 3번 내용은 재축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축이 틀린 거죠. 자,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이상인 것은 지하층이다. 지하층이다.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이상이라야 됩니다.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 최하층 바닥은 제외다. 맞습니다. 주요 구조부입니다. 이 주요 구조부가 내력벽, 바닥, 보, 지붕, 자, 이런 부분들인데 최하층 바닥은 제외하고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합니다. 5번이 답이 됩니다. 이 용어 부분은 건축법 용어는 뭐 거의 뭐 반드시 내야 되는 것 아닌가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법이고요. 다음 33번 이하는 지적법입니다. 청량 수로 및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서도 지적 분야만 출제 대상이죠. 청량 수로 부분은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용도와 지목이 옳게 된 것은 지적법에서는 지목, 면적, 소재 지번, 자, 이런 부분들이 지번 부여하는 것, 지목 28가지 법정 지목이 있죠. 면적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경계, 가장 시험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지적공부 등록사항,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이런 곳에 등록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자, 옳은 거 지목이 나왔죠. 지목 옳은 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과수료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것, 이건 과수원입니다. 전이 틀렸죠. 그다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묘지가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이 아니고 전이 됩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내 급유시설 부지는 주유소 용지가 아니고 정비공장 안에 있기 때문에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종교용지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이 경우는 그대로 합니다. 사적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용지로 합니다. 사적지가 아니다. 자, 33번 비교적 쉽게 출제한 겁니다. 이런 건 틀려서는 안 되는. 자, 그다음 34번. 자, 이번에 신설된 조문이 하나 나왔죠. 부동산 종합 공부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거. 지적 소관청이 연구 보존해야 됩니다. 지적 공부 내용 중 토지 소유자 부분 등록합니다. 맞습니다. 소유자 등록하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 중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부분 등록 사항입니다. 부동산 종합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 소관청 이외에 읍면 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전산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상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 소관청의 직권 정정만 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사항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지적 소관청은 등록 사항을 관리하는 각 부서마다 다르니까 이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기관의 장에게 직권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닙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35번입니다. 자, 토지대장과 공유지 연명부 공통적인 등록사항이 아닌 것 찾아라 했는데요. 토지대장과 공유지 연명부의 공통사항은 소재지번입니다. 소재지번. 소재지번은 어느 지적공부든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각 소유자가 들어갑니다. 소유자. 그리고 토지 고유번호가 등록됩니다. 지목은 토지대장에는 들어가는데 공유지 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3번이 답이 돼요. 자, 보세요. 지적공부 등록사항 출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목 나온다 했고요. 부동산 종합공부가 하나 출제되었죠. 새로 신설된 부분이라서 부동산 종합공부 신설된 것이라서 출제된다고 했는데 바로 출제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봅니다. 측량수로 지적에 관한 법령상 6-6의 1, 7의 2, 8의 3입니다. 이게 8의 3. 8의 3. 그 다음에 10번, 11번 요런 지번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 인접한 나대지를 하나로 있는 합병할 경우에 합병하게 되면 지번 부여하는 방법은
합병의 경우에는 선순위 지분을 하면 됩니다. 선순위 지분. 자, 그런데 본번만으로 된 것이 있으면 본번 중에 선순위. 선순위. 자, 그러면 이 본번만으로 된 것 중에 선순위니까 10번이 가장 빠르죠. 3번이 답입니다. 이건 뭐 점수 주는 거예요, 그냥. 본번만으로 된 것 중에 가장 빠른 거 10번. 자, 그럼 이건 지번이죠, 지번. 지번을 출제한 거죠. 합병할 때 지번 부여하는 거. 자, 그다음 37번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37, 38, 39, 40. 네 문제는 등기법이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표제부에서 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서 단독으로 하면 됩니다. 토지 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그 사실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자, 그다음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 표시와 지적 공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통지를 받았다면 등기관은 뭘 해야 되는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통지를 해야 되는가?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할 것을 신청할 것을 통지해야 되고요. 또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변경 등기한다 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하여야 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여기서 토지 소유자에게 변경 등기할 것을 통보를 먼저 해주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해서 2번도 틀린 겁니다. 자, 3번 질문.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 변경 등기하였을 때 등기 명의인이 2인 이상이면 그 사실을 그중에 1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모두에게 통보할 필요 없어요. 전세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 합병 등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합병되고 난 뒤에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가 있더라도 합병 가능합니다. 재단권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안 됩니다. 요역지 부동산은 합병이 안 되죠.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구분 건물의 소유권 등기 명의인은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를 대위하여 변경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없다가 틀렸죠. 자, 이거 기본 사안에 다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1인에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 이제 부동산 지금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를 출제했죠. 표시 변경 등기. 자주 출제 안 하는 자리입니다. 쉬운 자리예요. 자, 그러나 38번 미등기 부동산에는 보존 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 자, 부동산은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죠. 보존 등기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상속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직접 보존 등기 못해요. 자,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이. 이 사람은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 했다가 이전 등기 받아야 돼요. 이전 등기. 양수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 못한다. 2번이 답이 되고요. 뭐 이건 누누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 확정 판결이 있어서 소유권 증명되면
직접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수익으로 소유권 취득 증명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시장 확인해서 건물, 요거는 토지는 해당 없고 건물입니다. 시장 확인해서 건물에 대한 자기 소유권 증명하는 경우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던 거예요. 토지와 건물. 근데 토지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양수받은 자는 안 됩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양수받은 자는 할 수 있는데 토지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양수받은 자는 직접 보존 등기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요. 자, 39번. 부동산 등기법령상 가등기 옳지 않은 것. 자, 가등기 출제 잘합니다. 민법에서 낼 수도 있고 등기법에 낼 수도 있고요. 등기법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틀린 거 찾아라 했습니다.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 승낙이 있을 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낙 있으면 단독해도 됩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있는 경우도 되고요. 이 경우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뭐 가장 많이 나오죠. 가등기 순위로 따릅니다. 소급합니다. 가등기 C로 소급한다.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등기 권리자이기 때문에 자기 가등기 자기가 말소하는 걸 아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그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이게 중간 처분의 등기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등기상 이해관계 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이 말소한다 아닙니다. 신청하고 아니하고 떠나서 신청과 관계없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야 돼요. 직권 말소 사유. 자, 4번이 답이 됩니다. 틀린 거. 기본입니다. 기본. 소유 가등기에 대한 기본이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고, 이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지조건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 시기부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장차 확정될 청구권, 장래 확정될 청구권, 이것도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등기법에 요 세 가지가 있죠. 판례는 가등기에 가등기도 인정한다. 부기등기 하면 된다. 가등기 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다. 가장 출제 많이 되는 거고요. 가등기 순위다. 순위로 소급한다. 그러나 본등기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물권 변동은 언제 일어나는가?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냐? 이거는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본등기 한때다. 본등기 한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가등기는 아주 출제 잘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0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등기 법령상 등기 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등기 신청에 관해서 간단하게 출제했습니다. 등기 신청, 가등기, 등기 신청,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권리 등기는 하나도 내지 않았네요. 이 신청도 아주 출제 잘하는데 이 신청을 지금 출제하지 않았네요. 자,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곧 바로 출제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 법령상 등기 신청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일어났다.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 생각하셔야 돼요. 매매 계약 이후에, 즉 등기 원인 발생 후에, 매매 계약 이후에라고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등기 권리자, 즉 매수인에 대하여 상속이 일어났다. 원 매수인이 사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약은 유효하니까 그 상속이 승계를 받아서 상속인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재단 속하는 부동산 등기, 그 재단을 등기 권리자 명의자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신청하면 돼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취하는 등기를 언제까지 취할 수 있는가?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1, 2, 3, 4번이 다 맞는 거니까 5번으로 그냥 답을 해버려도 됩니다. 자, 같은 채권,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소재함. 이건 상관없고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일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적어놓는 방법. 이건 일건 일신청주의라 하는데요. 일건 일신청주의, 신청서주의.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괄 신청해도 됩니다.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일괄 신청해도 된다. 그렇게 하야한다가 틀린 거예요. 자, 일괄 신청에 출제했습니다. 등기 신청해서 대위도 나왔고요. 권리 능력 없는 재단도 나왔고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출제한 겁니다. 자, 이 부동산 관계 법규는 국토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6문제. 그리고 지가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8문제. 국유재산법이 4문제. 그 다음 건축법이 4문제. 지적법이 4문제. 등기법이 4문제. 이렇게 총 40문제가 나오는데요. 뭐 특별히 어려운 판례 같은 게 지금 별로 나온 거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법 전문 위주로 기본서 위주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숙지해 두시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 연습을 많이 해둬야 고득점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고득점하고 다른 동행하는 옆에 과목들을 또 점수를 높일 수 있다. 그 전략이 중요합니다. 기본서 볼 때 또 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